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시장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반등이 나왔네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난폭 운전을 피하다가 방어 운전 하긴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옆에서 액대만샘 치라고 얘기하네요. 네. 이상하게 그 얘기가 더 기분이 나쁘네요.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반등은 있었지만 어제 하락폭에 비하면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때문인지 수급 때문인지 궁금하네요. 50포인트 빠지고 10포인트 반등하는 게 이게 뭐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위험 요인이 두 가지는 제거가 된 것 같고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한 가지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하나는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두 가지가 해소가 됐으면 좀 오늘 반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어제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거래량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예, 연말이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그 투자자들의 시각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오늘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빠졌지만 뭐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이 뭐 6% 이상 올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 외에도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뭐 그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0포인트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안 올랐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진짜. 예. 삼성전자하고 다른 반도체 뭐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10포인트. 네. 올랐다가 밀렸다가 10시에 턴을 하는데 10시에 턴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는데 9시부터 10시 사이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선물을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해요. 하는데 10시 지나서 외국인이 갑자기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기관 쪽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의 주식 매수는 선물을 매도한 만큼 그냥 코스피를 샀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좀 안 좋은 데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예. 그래서 뭐 지수를 올리는데 이렇게 큰 돈의 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10포인트 올랐다. 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올라가다가 외국인의 오늘 선물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제 10,000계약 가까이 이렇게 늘었다가 마감하고 나서 줄긴 했는데 오늘도 마감 전에는 한 4,000계약 정도까지 늘었다가 예, 줄어버렸죠. 줄어들었고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매수도 오늘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예, 외국인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외국인의 사실 투자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주지 않습니까?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더 이상 뭐 어떤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어제 11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월간으로 1.1%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전치는, 전망은 0.9%였는데,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나라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월간으로 0.5%. 이게 전망이 1%였거든요. 전망보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물가치가 뭐 또 사상 최고라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보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 그리고 분기별로는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9.6%. 예. 요것도 뭐 전망보다 조금 개선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망에 따른 물가가 약간 떨어지는 듯한 그런 그 조짐이 있어요. 예, 그 조짐을 분명히 포착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못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저께 그 모더나의 부스터 샷이 항체가
37배 정도, 37배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1, 2차에 맞은 거의 절반 정도만 맞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고, 유럽에서는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 mRNA 백신만 효과가 있다 이랬는데 노바백스는 단백질 백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맞는 사람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은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인데 이 사람은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치료되고 나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나오고 나서 이게 반등이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해명하는 그 자료가 발표가 있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오늘 해소된 악재는 오미크론, 이게 해소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남아공에서는 확진자 감소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남아공의 확진자는 9일날 28,000명을 넘었어요. 9일날. 예. 근데 이게 지금 19일날 3,600명입니다. 3,600명.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 근데 남아공의 접종률은, 백신 접종률은 26%거든요.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빠른 속도로 퍼졌는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독일도 뭐 사적 모임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봉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봉쇄하지 않습니까? 지금 4번째 부스터 샷을 맞으려고 이스라엘은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지만, 봉쇄 우려가 있었지만 백악관에서는 봉쇄하지 않는다, 작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봉쇄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봉쇄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미국에서 좀 중요한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6년까지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그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어요. 네. 이번에 지금 그 법안 사회적 인프라 법안 통과돼야 되는데, 그게 반대에 직면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전기차 이거 보조금 한 200억 달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돈을 못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급락했는데 이것 때문인지, 근데 법안이 통과 안 돼서 급락했다. 근데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 그게 연비가 리터당 23km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 내연기관 차 중에 연비가 23km 차가 많습니까? 이게 오히려 호재이지 않을까? 행정명령이 먼저 발동된 거잖아요. 그러면 법안은 사실 이제 뭐 악재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뭐 이게 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금액을 낮추든지 뭐 자기한테 유리한 걸 좀 이렇게 주면 갑자기 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반응이 일단 오후에 회복은 했어요. 네. 이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회복을 했는데 이쪽의 매수가 좀 많이 치우쳐 들어가지 않았나. 기간의 코스닥 매수는 이쪽으로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오후에. 네. 하여튼 그런 뉴스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그 보조금 지급하는 거, 전기차 가격이 원래 6천만 원 이하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5,5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했죠. 물론 보조금은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자동차 회사들이 5,990만 원 이렇게 가격을 냈었잖아요. 네. 하여튼 뭐 가격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하여튼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나이키도 실적이 좋았어요. 예, 나이키도 공급망 관련돼서 충분한 그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예.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일단 미국의 금리가 1.43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면 많이 올랐잖아요. 1.37까지 빠졌다가 1.43으로 갑자기 또 튀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해소됐다. 유가도 장중에 66달러까지 빠졌던 게 69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그런 거 사실 경기 둔화 우려는 지금 발생할 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재라고 보기엔 단발성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오늘 뭐 바로 올라와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오미크론 해소됐고, 남은 두 가지. 하나 그 법안 통과되는 거, 예산안 통과되는 거, 요거 이제 기약이 없다라는 거. 요거하고, 오늘 그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거의 뭐 최후 통첩 같은 그런 거를 협상을 촉구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나토의 그 발트 3국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관련 지어 가지고 뭐 이렇게 무력 이 배치하는 거 이런 거를 완전히 철수하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협상에 빨리 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그 러시아군이 이게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분석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좀 됐죠, 나온 지가. 처음에 나왔었던 뉴스니까. 언제 침공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할 때, 겨울이 돼가지고, 얼음이 꽝꽝 얼 때, 땅이 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주력 무기는 전차인데, 어제 제가 전차 말씀드렸는데, 전차인데, 전차가 가려면 진흙탕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땅이 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 때, 그래서 1월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겨울이 그렇게 강추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래서 이 침공 시한을 정확하게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에도 그 뉴스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설마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일단 뭐 두 가지는 해소가 됐고,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는 이미 악재로 반영이 된 것 같고, 더 이상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논의할 거 없는 것 같고, 러시아 문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연말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왔잖아요. 예, 이 다음 주는 사실 외국인들이 다 휴가 가고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 예. 이번 주밖에 없는데, 뭐, 굳이 위험을 안고 매매를 할 이유가 있겠나. 뭐, 이런 의도가 시장에 좀 깔려 있지 않나.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거 보고 매수에 뛰어들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네. 말씀처럼 오미크론 악재는 다소 둔화된 것 같습니다. 다른 악재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도 이제 뭐 크게 이거 뭐 지금 반영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시장도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인프라 법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정치권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악재가 나오면 기대감이, 일단 뭐 그 법안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가 지금 거의 다 없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소 연합회가 있어요. 기업들이 수소에 투자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수소 그 법안 변경하는 거 그거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거 오늘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예. 뭐 그런 거 빨리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나와 있는 정치적인 악재, 이 악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지금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금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변하는 거죠. 예, 댓글에 보면 비관적인 댓글이 많은데, 그거를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거는 어떻게 언제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목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 보니까 이게 뭐 언제 올라가느냐, 이거 질문에 또 그런 걸 또 달아두신 분이 계신데, 예.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힘들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든데,
그때 부각될 때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CES예요. 이번에 신기술이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그 모멘텀을 줄 만한 사건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미크론도 불안하고 중국의 오늘 그 자자오에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가 디폴트를 또 선언했어요. 이 회사의 부채, 달러채 부채가 117억 달러거든요. 네. 이제 헝다에다가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뭐 나올 거라고 알고는 있었고 근데 뭐 이걸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진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네.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살만한 어떤 그런 유혹할 만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CES에서 어떤 신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기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저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매수가 좀 붙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이 러시아 얘기인데 지금 세상에 독재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독재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생각한 거. 그거 뭐, 과거에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자기가 주장했던 거, 이게 그런 걸 관철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했던 정책들, 어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그거를 계속 추진을 하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뭔가를,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네. 당근을 줘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게 당근을 줄 만한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예. 지금 그 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지금 말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뛰거든요. 지금 660%예요. 660%. 예. 이거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유럽 쪽에서도 그 노르트 스트림 관련된 그것도 뭐 제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러시아의 이 서진을 막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이제 시장이 국지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에 충격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무기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 잠깐 빠졌다가 금방 올라올 수 있는 뭐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나라 시장 빠졌다가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크림반도 병합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을 엄청나게 더 많은 군대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보다 무기가 많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핵무기를 뭐 배치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핵무기 배치만 가지고는 시장이 그렇게 뭐 충격이 크진 않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미국이 터키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소련 후르시초프 때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쿠바에다가 핵무기를 배치를 하죠. 소련이. 그때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작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감시망에 안 걸리게 해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해가지고 배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가 케네디 대통령 때였는데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진 않았어요. 물론 전쟁이 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미군 정찰기가 소련에서 이게 격추됐거든요. 격추돼가지고 그때 미국 국방부에서는 쿠바를 핵무기로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정도의 발언 가지고는 뭐 시장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침공은 조금 확산될 가능성이 보인다. 예. 불행하게도. 예.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욕심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이 러시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뭐 자원이나 식량 이런 거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토가 유럽 연합이 과연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까 하는 거죠. 예. 여기서 반격이 나가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 병력을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군이 있으면 이게 러시아 침공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군이 발을 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침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나토는 가만히 있을까? 나토는 대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전이. 근데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있는 거하고 이쪽 위에 발트 3국의 이쪽에는 아주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러시아의 욕심은 우크라이나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가스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손실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가스 가격이 그런 경제적인 충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예, 그때는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단발성이지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 예. 그거 외에는 좀 편안하게 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황을 이게 시황을 알아야 보통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황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거 빠지는 거에 대해서만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시황을 알고 있으면 사실 회사에 문제만 없다면 기다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게 조금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초에까지는 시황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